안녕하세요. 심플한 관심 종목 TV입니다. 해당 영상 이제 11월 17일 목요일 관심 테마 브리핑이고, 자, 일단 내일은 오전 10시에요. 그거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. 수능일이기 때문에 오전 10시에 장을 시작하고, 이제 정규장이 1시간 딜레이 돼가지고 4시 반, 10시부터 4시 반, 그리고 이제 시간에 뭐 장 전체적인 마감은 똑같이 6시, 이렇게 시간이 1시간씩 오픈이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네요. 가게 오픈하는 것도 아니고, 그래도 이제 장이 열리는 시간이 1시간씩 좀 딜레이 된다는 거. 그래서 요거는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. 거기다 이제 수능 앞둔 뭐 조카라던가 아니면은 자녀 분들 두신 분들은 수능 좀 잘 치르시길 바라면서, 자, 미 증시는 지금 나쁘지는 않아요. 선물. 뭐 최근 지수 흐름이 전체적으로 좀 괜찮긴 한데, 뭐 계속 잘 가면 좋죠. 잘 가면 좋지만, 그냥 우리가 조금 생각해야 될 거는 지수가 이제 힘을 좀 주기는 준 그 정도 위치라는 거. 코스닥도 이제 750선 거의 그냥 눈앞에 두고 있고, 여기서 뭐 더 치고 나가면은 이제 뭐 장기평이나 뭐 800선 요 정도까지 좀 기대를 해볼 수는 있지만, 슬슬 RSI도 이제 60이 좀 넘어가긴 합니다. 그리고 코스피도 오늘 뭐 이런 자리에서 좀 5일선 깨고 또 바로 밑골이 달긴 했는데, 코스피는 이제 70이 넘어가 있어요. 그래서 뭐 이게 좀 절대적인 지표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, 분명한 건 저점 대비해서 일정 구간의 반등이 지금 나오기는 한 자리라는 겁니다. 그래서 여기서 뭐 더 이제 그나마 좀 긍정적인 부분을 생각을 하면은, 시황에서 큰 악재 거리 플러스 이제 CPI도 좀 좋게 나오고 하다 보니까 큰 악재거리는 없지 않나 라는 부분이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내용이고, 반대로 이제 지수 실적 시즌 통해 가지고 기업들의 수급 좀 들어오고 하면서 전체적으로 움직임이 힘을 많이 주기는 했어요. 그래서 여기서 더 치고 올라갈 수 있을까? 이런 생각에 대해서 좀 날마다 고민을 해봐야 되고, 일단은 내년까지 분명히 이 뒤에 거대한 금리 인상부터 해서 경제 침체, 요게 뚜렷하게 시장에 아직 부각이 한 번도 안 됐기 때문에 요 내용은 좀 꼭 생각을 해봐야겠죠. 언제든 그게 내용이 좀 부각이 될 수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그런 부분들 지수가 뭐 더 좋게 가길 원하지만, 이제 슬슬 조금 비중 조절 같은 것들은 조금 조심스럽게 할 건 해야 되지 않나. 자, 그다음에 이제 공동성명 뭐 초안 통화 긴축 속도 적절히 조정, 이거는 근데 이제 각국 중앙은행에서 어떻게 액션을 취하나.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사실 그 나머지 국가들은 결국 미국 금리를 중심으로 따라가는 정책이거든요. 그래서 미국 연준이 가장 중요해요. 사실 나머지 국가들은 볼 필요는 없고, 연준. 그 다음에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위안화가 혹시라도 좀 중국 증시가 좋고 위안화가 강세를 보이면은 강달러에 대해서 대체품 이런 식으로 갖다 해서 좀 진정을 시켜줄 수 있는 그 정도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국가 두 개가 가장 중요합니다. 그래서 뭐가 됐든 지금 환율은 나쁘진 않죠. 1300 초반대 뭐 아예 깨고 내려갔으면 좋겠지만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기는 한데, 그래도 1300원대 요 정도 선이어가지고 일단은 최근에 좀 저점 찍고 살짝 돌려주는 모습은 보이지만, 그래도 어제 막 엊그제만 해도 1500원 간다 만다 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, 지금 일단은 1322원 이런 거는 그나마 좀 좋기는 한 것 같습니다. 아, 근데 사실 환율 1300원을 좋다라고 표현하게 될 줄은 몰랐는데, 일단은 다시 좀 1200원 밑에까지 언제 내려갈지 그런 부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, 경기 침체의 충격 좀 본격화, 코스피 상장사 영업이익 30% 줄었다, 이런 경제 침체에 대해서 뉴스들이 계속 존재는 합니다. 그리고 여러분들도 지나가면서 뉴스를 보긴 봤을 거예요. 하지만 증시, 지수 자체가 멀쩡히 탄탄하게 버티고 있기 때문에 이런 뉴스를 보더라도 사실 와닿지는 않거든요. 근데 지수가 좀 높은 자리에서, 주식 종목들이 그렇죠. 높은 자리에서 별거 아닌 악재, 뭐 대주주가 뭐 지분 3% 팔았다, 뭐 이런 걸로도 종목들이 갑자기 뭐 차익 실현 툼에 뭉치고 해서 막 5%, 10%, 20% 밀리는 것처럼 우리나라 지수도 지금 좀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, 그리고 이 경제 침체라는 거는 좀 작은 악재는 아니거든요. 이게 본격화되면서 이제 수면 위로 갔다가 올라오고 하면은 무게감이 꽤 큰 악재입니다. 그래서 요거는 지금 계속 데미지는 기업에 누적이 되고 있는 거는 분명해요.
물론 이제 기업들이 각자 뭐 준비를 하면서 체력적으로 좀 버티고 하긴 하겠지만, 그래도 연준 금리 인상 아직은 조금은 더 남았고, 올리고서 거기서 지속을 시킬 거란 말이죠.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. 그래서 그 정도까지 생각을 해야 되고, 최소한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는 금리 인상부터 해가지고 경제 침체 이런 압박은 존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, 지수에 대해서는 사이클 좀 돌려준다 싶으면은 또 이제 밀리고, 이런 흐름을 자연스럽게 생각을 하긴 해야 됩니다. 자, 그래서 경제 침체 뭐 충격 본격화 이 내용, 그 다음에 연준 속도 조절, CPI 둔화에 12월 빅스텝 전망 커진다. 연준 부의장 금리 인상 속도 늦추는 것이 좀 적절할 거다. 이런 내용은 조금은 긍정적이긴 했는데, 결국 12월 가서 이제 연준 방향성 이런 것들을 좀 봐야 알 수 있겠죠. 자, 그다음에 미국 연준 이사 CPI 7.7%도 좀 높다. 인플레 둔화 갈 길 멀다. 2% 3%대가 목표이기 때문에 엄청 멀었어요. 4% 5% 엄청 멀은 부분이고, 경제 침체는 좀 지나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. 그 다음에 이제 아마존, 베이조스 구매 밀어라. 역대급으로 해고하는 아마존, 이런 게 글로벌 기업들에서 지금 액션이 이어지고 있고, 얘네가 그냥 이유 없이 해고하진 않겠죠. 분명히 내부적으로 갖다가 뭔가 회의를 거쳐가지고 이거 준비해야 됩니다 해서 나오는 내용이지 않을까. 자, 그리고 이제 금투세는 뭐 지겹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최소한 한 11월 말 이때쯤 가가지고 이게 유예될 가능성이 뭐 나오겠죠. 그때쯤이면은 유예될지 안 될지 얼추 나올 거예요.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이거 그냥 진행을 할 가능성이 좀 보인다. 그럼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일단은 이 금투세 시행을 하는 게 시장에 얼마나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르기 때문에, 진짜 좋게 생각하면은 그냥 지수 뭐 1% 2% 밀리고서 그냥 지나갈 수도 있어요. 지나갈 수도 있기는 한데, 반대로 막 이게 5% 10% 이렇게 좀 크게 작용을 할 수도 있겠죠. 그래서 그걸 모르기 때문에 거기다 이 금투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세계 글로벌 시황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우리나라 그냥 단일로 갖다 좀 악재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11월 말쯤에 비중 조절하면서 그냥 좀 준비해두면 되지 않을까. 한 일주일 정도 지켜보면은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겠죠. 이게 최소한 시장이 안 좋게 받아들이는구나, 아니면은 그냥 별거 아니네, 뭐 예전이랑 이제 체력이 다르다 보니까 증시에 그냥 넘어갈지, 어차피 투자할 곳 없다, 뭐 지금 코인 뭐 FTX 뭐 거래소 이렇게 망한다고 하는데 주식이랑 뭐 적금 말고 어디 있냐 하면서 그냥 증시 그냥 무난히 돌아갈 수도 있기는 하거든요. 그래서 일단 저는 뭐가 됐든 시장에서 시행이 된다고 하면은 긍정적인 호재로는 최소한 안 받아들이지 않을까. 악재로 받아들이면 악재로 받아들이지.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얼마나 크게 반응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11월 말 정도에는 슬쩍 좀 일단은 돌다리 두들겨 보고 넘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제 12월 13일, 아직 이제 한 달쯤 나왔는데, 요번 달 CPI는 예상치보다 엄청 좋게 나왔죠. 그래서 다음 달 CPI도 과연 좋게 나오는지, 이 두 번 연속으로 하다 CPI가 예상치보다 훨씬 좋게 나오면은, 연준에서도 그 금리 인상에 대해서 속도 훨씬 더 좀 조절하는데 수월하지 않을까? 연준 방향성, 이런 것들, 당연히. 중요한 건 이제 연준의 방향성이에요. 자, 그다음에 이제 미국 이런 건 좀 넘어가고, 오늘 장 새벽 중부터 해가지고 장중에 살짝 오락가락했던 이유, 이게 있었죠. 폴란드가 갑자기 폴란드에 미사일이 떨어져서 이제 2명이 좀 사망을 하고, 그것 때문에 이게 러시아산이냐 뭐냐 했는데, 지금 얼추 나오는 거는 이제 우크라이나 측인 것 같아요. 우크라 측에서는 이제 러시아 거다 막 하면서 우기고는 있는데, 아무래도 그 이제 파트들 그런 것들 좀 대입을 해보니까 우크라이나산 뭐 요격하는 미사일 대공 방어를 위해서, 그래서 그게 좀 뭐 오폭이 된 건지,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 미사일인 것 같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시장에서 살짝 긴장을 했던 건, 이거 러시아가 뭐 물론 미치지 않고서야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하기도 바쁜데 거기서 이제 전쟁터를 하나 더 늘려서 뭐 폴란드까지 하겠나 싶기는 한데, 이제 혹시라도 나토 국가다 보니까 이게 뭐 좀 세계대전으로 왔다 막 넘어가는 거 아니냐, 그런 좀 공포감이 있긴 있었죠.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다행히 문제는 없을 것 같고, 그 다음에 이제 바이든이 뭐 자기 측근들, 뭐
G20 뭐 정상 드라테 이거 우크라이나 미사일이다 뭐 이런 언급을 했다고는 하는데 이제 그거는 크게 확전되고 막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. 자, 그 다음에 이제 휴마시스는 내용은 똑같이 휴마는 뭐 겨울 오면서 코로나 확진자 증가하고 하면은 지금 최근에 치료제가 조금 좋은 모습이었는데 뭐 치료제 따라서 진단키트 애들이 조금 반짝할 수도 있고 이런 확진자 숫자 좀 계속 보면 되지 않을까. 요번에도 여기서 반등이 나올지는 궁금하네요. 그 대주주 4인 지분 중에 한 분이 평단이 18,400원이다. 그래서 그 주변에서 항상 움직임이 좀 좋기는 했는데 요번에도 과연 일단은 휴마는 설명드렸던 그런 내용들 뭐 소액주주 싸움이라던가 지분 확보라던가 뭐 안건 혹은 지금 이제 법원에서 그 주주 총회를 승인을 해줄지 그런 내용들을 계속 좀 추적을 하면 될 것 같고, 자 애플페이 같은 경우 이제 네옴시티가 내일 뭐 요번 주 해가지고 빈쌀만이 뭐 정말 커다란 내용을 던져주는 게 아니라면은 아마 일단은 고점 찍고 좀 밀리겠죠. 단기 재료 소멸로 지금까지 온 것도 대단해요. 사실 재료가 그 좀 끝난다 싶은데 툭툭 계속 엄청 괜찮은 뉴스들 막 단독이든 뭐든 날마다 붙였잖아요. 지금 네옴시티 오늘도 단독 뉴스가 막 붙고 어제도 붙고 막 그저께도 붙고 막 하면서 네옴이 좀 이제 좀 힘 빠지지 않을까 싶은데 날마다 단독 뉴스를 계속 붙여주긴 해요. 그만큼 이제 큰 테마이긴 한데 네옴에서 좀 힘이 빠지면은 이제 애플페이가 마음을 준비하다가 뭐 또 뉴스 하나 쓱 붙이면서 움직일지. 그래서 애플페이는 애플 측에서 11월 30일 국내 런칭 가능성이 좀 나오고 있는 거고 이게 아니더라도 뭐 연내든 그렇게 멀지는 않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애플페이 혹시 뭐 광고 같은 게 좀 나오는지 그 다음에 공식적으로 왔다가 이제 애플페이 런칭 이야기 나오면서 뭐 한번 반짝하지 않을까. 자, 그래서 애플페이 키워드에 대해서는 뭐 매일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한국정보통신이랑 이루온 요거 중심으로 왔다 이제 나머지 섹터 좀 보면 되지 않을까. 한정통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좋은 자리에서 반등을 기술적 반등은 좀 많이 주기는 했어요. 저점 대비해 가지고 그래도 거의 한 20% 넘게 줬죠. 이 구간에서 지금 이제 차트가 이렇게 15,000원에다 지금 자리 깔고 있는데 어제 대금도 좀 슬쩍 붙고 이런 걸 토대로 뭐 한번 기술적으로 한번 튀어주나 그 정도를 좀 볼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애플페이 이슈 보고 있고 트위치는 12월 13일 VOD 기능 중단 그러면서 내년에는 또 국내 기준 VOD 새로운 컨텐츠 생성 기능 중단. 물론 이거 외에도 트위치가 이걸 플랫폼이라고 하죠. 트위치 플랫폼이 그 스트리밍 그냥 일반적인 방송하는 게 있긴 있는데 일단 VOD가 엄청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인데 그거를 안 한다고 하니까 아프리카한테는 좀 계속 호재로 작용할 수 있지 않나. 대신에 이제 아프리카는 아쉬운 게 수급주라는 거. 수급주인데 수급을 좀 날마다 봐야겠죠. 그리고 얘가 그 와중에 좀 위에서는 버텨요. 그래서 얘가 뭐 이제 10만원 좀 돌파를 하는지 아니면은 뭐 9만원 라운드 피겨나 이런 구간 좀 내려와서 움직임을 좀 어떻게 줄지 그 정도를 좀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12월 13일 이제 한 달 정도 남았고 VOD 기능 중단 이 키워드가 있어요. 자, 그리고 내일 지스타라는 이제 게임 이렇게 행사라고 해야죠. 지스타 개막을 하는데 거기서 네오이즈가 옛날에 그 피해 비밀 뭐 있었죠? 뭐 최근에 게임 뭐 잘 나간다. 네오이즈 홀딩스 말고 여기 있네요. 지스타 내일 개막. 피해 거짓 비밀이 아니라 피해 거짓. 그래서 이런 거 좀 기대감으로 갖다 얘가 좀 더 움직여 줄지. 피해 거짓이 저는 뭐 이제 그런 콘솔 게임을 좀 좋아하진 않는데 일단은 게임 관련해서 혹시 내일 지스타 혹은 사우디 뭐 네옴시티에도 네옴시티는 아니지만 이제 사우디 뭐 게임 이런 것도 좀 엮일 수는 있지 않나 싶거든요. 그래서 혹시 뭐 그 정도 엮이나 그거 정도를 좀 보면 될 것 같고. 자, 삼성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삼성 스펙이 별다른 뉴스를 붙이진 않았어요. 어디였냐. 삼성 스펙이 이제 6호 이게 몇 호지? 머스트 스펙 5호네요. 5호가 오늘 24% 이렇게 좀 힘을 많이 주긴 했는데 얘네 안 그래도 차트는 뭔가 좀 이슈 하나 기다리는 것 같다. 여기서 계속 설명을 드리긴 했었죠. 오늘 좀 시세를 줬습니다. 얘네가 뭐 내일
그 삼성에서 사우디 내용 빈살만 미팅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엮은 건지 모르겠는데 오늘 그냥 기술적으로 한 번씩 움직여 주더라고요. 자, 그래서 뭐 네옴시티 혹시라도 내일 좀 이재용 뭐 만나고 하니까 뭐 엮어서 움직여 주나 그 정도 볼 수 있는데 일단은 오늘 움직임을 좀 줬고 그 외에는 지금 당장 뭐 뚜렷한 키워드는 없지 않나. 요 삼성생명법 요거는 국회 논의 아마 통과를 또 못하지 않을까 싶어요. 그래도 그냥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고 삼성 SDI 요건 사실무근이긴 한데 혹시라도 뭐 다음 달 또 다가오거나 혹은 월말 다가오면서 GM 볼보 뭐 합작 이런 이야기 나오면은 이번에 움직였던 게 삼진 L&D, 신흥 SEC, 그 다음에 2차 전지에서 삼진 L&D, 상신 EDP 이런 종목들이 좀 움직였었죠. 그래서 저게 아예 사실 묵은 뉴스를 삼성 SDI 공시로 붙인 건 아닌데 뭐 담당자가 뭐 말했다. 근데 종목이 좀 밀리진 않아요. 그래서 뭐 5일선 좀 깨지면서 거래대금도 확 줄어들어가지고 여기서 뭐 좀 반응을 해주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요거는 내용 좀 계속 볼 것 같고 자 그리고 오늘 이제 회담 그 미사일 때문에 이제 데모가 아침에 좀 악재로 당연히 개파락 살짝 하고 순간적으로 좀 더 밀렸어요. 근데 재건주가 엄청 잘 버팁니다. 확실히 좀 잘 버텨요. 물론 종목들 변동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러다가 또 어느 순간 확 밀릴 수도 있기는 한데 그래도 재건에 대한 기대감이 저런 밑꼬리를 계속 달고 위에서 버티는 모습을 봤을 때 시장에서 이제 재건에 대한 기대감은 좀 계속 살아있구나 라고 저는 좀 해석이 되고 당연하겠죠. 재건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지금 글로벌적으로 가장 큰 이슈들 몇 개 뽑자면은 재건, 네옴시티 요거 두 개 다음 얘네들이 이제 금액이 가장 많이 들어가잖아요. 돈 들어가는 거. 그리고 주식시장에서 결국 그 큰 금액 수주할 수 있는 그 금액들은 재료의 강도에 어느 정도 좀 영향을 미칩니다. 그래서 재건이랑 네옴시티가 유독 강한 건데 둘 다 뭐 한 500조, 700조 요 정도 얘기가 나오고 있죠. 그래서 재건도 분명히 내년이든 해서 좀 전쟁은 끝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전에 이제 회담 그러면서 이제 재건에 대해서 좀 들어가는지 지금 특히 우크라이나가 헤르손 지역 같은 거를 이제 좀 회복을 하면서 전쟁이 점점 밀리네 러시아가 밀리네 그리고서 저 영토들을 수복하면서 영토를 수복하면은 거기서 이제 파괴된 것들을 재건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좀 시장에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. 그래서 러시아군 헤르손 철수 결정을 했고 젤렌스키는 점점 하나씩 이제 수복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뺏긴 땅 다시 되찾고 하면은 러시아 침공을 안 하겠죠. 멈출 거고 그거에 대해서 시장에서 이제 야 이러면은 영토 수복 다 했으니까 전쟁 이제 좀 소강 상태 되고 그러면 이제 할 거는 재건이구나. 이렇게 좀 순서가 넘어갈 수 있지 않나. 그래서 지금 영토 수복 같은 게 좀 더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결국 우크라이나의 첫 번째 목표이자 중요한 목표는 뺏긴 땅 되찾는 거예요. 자신들이 이제 뺏긴 땅 다 되찾고 러시아 쳐들어가서 뭐 러시아 정복하고 이게 아니잖아요. 뺏긴 땅을 일단 수복하는 것까지 그리고 서방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도 고선까지입니다. 얘네가 다 찾고서 영토 수복하고서 야 무기 좀 더 지원해줘봐. 우리 지금 러시아 더 쳐들어가게. 이때 기세 몰아가지고 더 치고 가자. 이러면은 서방 국가에서는 당연히 지원을 안 해줄 거예요. 그래서 결국 이 전쟁은 일단은 우크라이나 측이 영토 수복하는 게 첫 번째 목표이자 가장 무게감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이루어지면은 거기서부터 이제 재건으로 좀 넘어갈 수 있지 않나. 재건으로 넘어가면서 회담, 휴전 이런 게 좀 나올 수 있겠죠. 자, 그래서 지금 뭐 세계적으로 갖다 계속 전쟁에 대해서는 좀 이제 종전은 아니더라도 조금은 그만했으면 좋겠다. 그러면서 이제 G20에서도 이렇게 공동성명 회원국 대부분이 우크라이나 전쟁 강력 비난. 물론 이제 대부분이라고 하는 거 봐서는 이제 러시아의 우호적인 국가, 인도나 뭐 중국들이 좀 빠지지 않았을까 싶은데 요 전쟁에 대해서 이렇게 좀 압박을 하고 있는 거. 그다음에 이제 미국이랑 러시아 정보 수장 터키에서 회담 중이다. 이런 것에서 뒤에서 뭔가 좀 얘기가 오고 갈 수도 있겠죠. 결국 이런 정치적인 거는 진짜 나중에 지나고 나서 뒤에서 막 말 맞추고서 우리 이랬다 전쟁 끝내자 이렇게 협상하기로 했다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도 은연중에 이런 부담
계속 지원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.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무기 및 탄약이 군수 물자가 25조 원이고 이거에 대해서 백지수표 안 된다. 미국 내에서도 얘기 나오고 그다음에 우크라이나가 지금 헤르손 탈환한 것들 이런 게 조금 차곡차곡 나아가지 않을까. 그래서 이제 겨울이 다가오고 어제 이렇게 해서 또 러시아가 헤르손 뺏긴 게 열받았는지 미사일 또 공습을 하긴 했는데 전쟁은 계속 진행 중이긴 해요. 하지만 이제 세계에서 바라보는 분위기가 전쟁이 뭐 계속 되는데 사실 확전만 안 되면은 우리나라 일 아니니까 모든 국가들이 다 똑같을 거예요. 아유 확전 안 되면은 뭐 우리나라한테 쏘고 그런 거 아니면은 지들끼리 뭐 치고받고 하는 건데 확전 안 되면은 이게 특히 반년 지났기 때문에 처음에는 긴장을 엄청 했었잖아요. 세계적으로 왔다 막 쟤네가 막 전쟁하고 하니까 러시아가 침공하고 하니까 긴장을 했는데 이게 뭐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한 달 지나고 반년 지나고 하니까 이제 그냥 그래요. 요런 게 하나가 또 있죠. 우리나라, 북한이 처음 미사일 쐈을 때 우리나라 지수가 4%인가 5%막 그렇게 밀렸었습니다. 근데 그 다음에는 쏘면은 뭐 한 2% 밀리다가 지금은 북한 쏘면은 쟤네 뭐 또 배고픈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. 뭐 어떻게 보면 안전 불감증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런 식으로 점점 무덤덤해져요. 무뎌져요. 그리고 전쟁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침공이 러시아가 침공한 게 지금 그런 느낌이지 않나. 세계에서 좀 무뎌진, 너무 계속 지속되니까 대신에 이제 그만 좀 끝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. 자, 그래서 이렇게 좀 재건 계속 키워드는 봐야 되고 오늘 시간에서 이제 모듈 관련주들이 움직였는데 얘네가 이제 또 네옴시티였겠어요. 진짜 화려해요. 그래가지고 뭐 네옴시티는 좀 이따 설명드리고 이제 데모, 뭐 현대해버다임, 뭐 서암, 그다음에 이 모듈도 그 모듈 주택 지금 네옴시티 엮인 것도 모듈러 주택 때문이거든요. 뭐 좀 간단하게 괜찮은 건물들을 지을 수 있는 그런 것 때문인데 만약에 재건 또 잘 들어가고 하면은 그때 이제 모듈러 키워드로 부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기억은 해 두시고 자 그리고 이제 내일 과연 빈살만이 오늘 갑자기 온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지금 빈살만이 한국 하루 일찍 갑시다 단독으로 나오긴 했는데 오늘 저녁에 입국한다고 하고 대통령실 빈살만가 오늘 이제 뉴스들 뭐 단독으로 막 이것저것 계속 붙어요. 그만큼 빈살만 네옴시티 키워드가 강한 뭐 주식 시장뿐이 아니라 이제 뉴스 언론사에서 관심이 많은 그런 포인트겠죠. 임팩트가 있으니까 분명히. 그래서 대통령실 빈살만과 뭐 네온시티 원전 방산 등 격이 없이 다룰 것 같다. 삼성 포스코 네옴시티의 모듈러 1만 가구 40억 달러 이렇게 수주 유력하다. 요 키워드 때문에 지금 시간에 좀 상한가를 갔어요. 그래가지고 요거는 좀 또 그럴싸하더라고요. 이게 어떻게 보면 필요한 거여가지고 이게 모듈 막 이게 조립하고 어떻게 보면 좀 레고 블럭 이런 느낌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모듈이겠죠 하나하나.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조립하는 건데 네옴시티의 이제 임직원 숙소 네옴시티 이제 수주 계속 좀 진행하고 공사 들어가려고 하면은 거기서 이제 임직원들부터 해가지고 좀 살고 생활하는 공간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. 그래서 그 숙소를 요 모듈러식 공법으로 그냥 일반적인 집을 지으면 좀 기간이 더 오래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도입을 하고 거기서 또 괜찮으면은 이렇게 해서 주거단지 좀 조성하고서 괜찮으면은 더 늘리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감 있는 내용이 있네요. 그래서 요것부터 해가지고 효율성, 생산성 같은 거 좀 체크해보고 나중에 주택 건설 이게 괜찮네? 그러면은 뒤에 또 대거 적용. 그래서 지금 삼성물산이랑 포스코 이렇게 해서 네옴시티의 모듈러 1만 가구 40억 달러 수주 유력하다. 모듈 그래서 모듈 키워드 관련주들이 아까 좀 부각이 됐습니다. 네옴시티 관련주는 워낙 많아요. 그리고 내일 삼성, SK, 현대, 하나솔루션 이렇게 각 회장, 사장들 통해서 만난다고 하고 빈살만이 좀 일찍 오다 보니까 내일 스케줄이 좀 조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. 일단은 빈살만 뭐 17일 내일 저녁 6시에 이재용 만난다. 그래서 만나고서 좀 얘기하고서 일본으로 넘어간다. 이런 스케줄로 나왔는데 이 시간이 좀 땡겨지는지 그리고 이재용 17일 재판 불출석 의견서 제출 이거를 제출한 이유는 당연히 재판 안 나가고 빈살만 오니까 이제 접대하기 위해서 나가기 위해서 요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았나.
자, 그래서 키워드들은 건설, 수소, UAM, 모빌리티, 그 다음에 신재생 에너지,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저 뭐 모듈러 주택 등등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그 여태까지 엮였던 내용 관련주들을 싹 다 보기는 해야 돼요. 싹 다. 대신에 아무래도 좀 건설 쪽이 메인이 되긴 쉽지는 않을 것 같고, 그 다음에 조금 기대를 할 수 있는 거는 수소 쪽은 19년도에 MOU 했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, 거기다가 이번에 우리나라에서도 뭐 8.5조 보따리 그 그린 수소 공장 이렇게 해서 사우디에다가 뭐 짓는다. 그래서 사우디 수소, 그리고 수소는 또 지금 그린 수소 이거랑 그다음에 이제 수소 트램, 그 전차가 아니라 그 전철, 그거 그렇게 해서 키워드가 좀 수소에서 나뉘죠. 그래서 수소가 좀 아무래도 MOU 뭔가 맺을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. 19년도 했었으니까. 그 다음에 이제 모빌리티 관련해서 네옴시티에서 분명히 내세우는 그 이동 수단에 대해서 UAM 요것도 있기 때문에, 그래서 UAM도 뭔가 좀 언급이 나오나. 그 다음에 이제 신재생 에너지 카테고리 안에 사실 수소가 들어가는 건데, 이제 태양광도 엮일 가능성이 있겠죠. 태양광, 그 다음에 이제 저 모듈러 주택은 오늘 시간에서 엄청 강하게 갑자기 또 등장하고, 그 다음에 이제 건설 등등 해서 우리가 보던 것들 그대로 좀 정확히 말하면 다 봐야 될 것 같아요. 대신에 이제 내일 재료가 마지막일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야 된다. 내일 뭔가 이슈가 나오면 거기서 좀 하루 이틀 뭐 좀 반응을 할 수는 있겠지만, 지금 이제 오늘도 그렇고 종목들이 대체적으로는 고점에서 이제 힘이 좀 빠지는 모습이에요. 원래 여기서 이제 뭐 한 10% 20%씩 이렇게 차익 실현하면서 밀려야 되는 자리인데, 빈살만이 온다고 하고 거기서부터 이제 단독 뉴스들이 계속 기대감을 만들어주니까 투매는 안 나오지만 주가가 밀린다는 것, 즉 매수세보다 매도세가 강했다는 거죠. 이렇게 조금 밀리지 않았나 싶은데, 자, 그래도 인디F, 뭐 한미글로벌, 코오롱글로벌은 얘는 수소도 엮이고 건설도 엮입니다. 네,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유니트론텍은 이제 모빌리티, 토르 모빌리티, 그 다음에 세아 특수광 뭐 등등등등 있고, 국영 GNM은 뭐 유리, 강화 유리, 요거는 직접적으로 사우디랑 엮인 건 아니에요. 뭐 기대감, 그 다음에 이제 뭐 핀텔. 자, 그 다음에 이제 수소 같은 경우는 이제 부산주공, 동화성은 내일 단기 가열이 풀립니다. 그래서 얘가 이제 종목에 끼는 좀 있는 편이긴 한데, 전고 좀 돌파하고 이런 구간에서 뭐 오전에 좀 슈팅을 주나, 이제 미코 뭐 인스코비 해서 이런 그린 뉴딜 섹터, 아니 그린 수소 섹터들, 그다음에 이제 뭐 연료전지 셀 있고, 수소 트램은 오늘 시간에서 수소 트램이랑 모듈 얘네들이 좀 다상한가를 찍어서 아쉽기는 한데, 수소 트램에 대해서 뭐 현대 측에서 준비를 해놨다 이런 내용 때문에 얘네가 좀 상한가를 간 것 같죠. 그 다음에 이제 모듈 주택, 저는 둘 중에 재료 좀 더 좋아 보이는 거 뭐냐고 하면 모듈 주택이 좀 더 좋아 보이기는 해요. 아무래도 지금 당장 뭐 시행할 수 있는 거는 수소 트램은 네옴시티가 어느 정도 건설이 되고 그 다음에 들어가지 않을까, 만약에 하더라도 할지 안 할지도 모르고. 대신에 이제 모듈 주택 같은 경우는 이번 연도 말부터 해가지고 뭐 발주 들어가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그 작업자들 뭐 숙소에도 이용을 할 수도 있고, 뭐 임직원 그런 주거단지 조성부터 해가지고 직접적으로 좀 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일찍 더 바로 반영을 하지 않을까. 물론 이것들이 지금 시간에 강한 거는 좀 아쉽기는 합니다. 그래서 그래도 일단 내일 이렇게 수소 관련, 아니 네옴시티 관련 주들 전체적으로 장중에 이제 마지막 불꽃 슈팅 주는지, 그리고 쟤네가 이제 힘이 내일 만약에 특별한 게 안 나오거나 하루 이틀 더 가더라도 힘이 빠지면 그 다음에 움직일 만한 테마가 어디일까, 요거는 조금 한 번 정도는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서 이제 원전 같은 경우 오늘 한국, 영국 뭐 31조 원전 협력 이런 내용 때문에 좀 반짝이긴 했는데, 거기다가 그것도 있습니다. 내일 뭐 사우디 원전은 아직 뚜렷하게 나오진 않았는데, 어디 갔냐, 대통령실 빈쌀만과 네온시티네요. 네온시티 원전, 방산 등 격이 없이 다룰 듯. 그래서 이제 뭐 방산도 지금 원래 사우디가 미국 방산 물품에 대해서 좀 많이 기대고 있거든요. 그래서 사우디랑 미국이 이제 뭐 서로 날을 세우더라도 서로 또 필요한 존재들이에요. 미국에서 이제 돈 되는 부분이고, 사우디에서는 이제 또 방산을 위해서 그렇기는 한데, 우리나라 또 현대로템이 또 잘 나가니까 현대로템은 또 여기저기 또 엮여 있습니다. 방산 엮이고 철도 엮이고 수소 엮이고, 그래서 이렇게 관련 주들이 좀 반응을 해주지 않을까
원전은 저 네옴 저런 사우디 원전에 좀 엮이면 좋고, 자, 그다음에 이제 2차 전지는 최근 시장에서 뭐 근데 얘네가 꺾이지는 않아요. 또 금양 같은 경우 3만 원 장기평 주변에서 라운드픽에서 또 어떻게든 악착같이 버티고 있고, 미래나노텍은 요번 달 말 응급질 회사 인수, 그래서 얘는 지금 5일선 주변에서 계속 좀 버티고 튕겨 올라오고 하는데, 오늘 또 밀렸지만 또 내일 이렇게 또 올라오는지, 그래서 이런 2차 전지 섹터들 좀 다양하게. 그다음에 오늘 EM 플러스 이런 거는 이제 기타 법인 매도가 좀 세게 나왔죠. 그래서 회사 재무 안 좋은 거는 조금은 조심하시고, 리튬도 뭐 신고가에서 무너지진 않네요. 자, 그 다음에 이제 메타버스는 내년 1월 CES, 요걸 기점으로 좀 한번 반응을 해 줄지, 결국 저는 당연히 메인은 애플, 구글 요거라고 생각하는데, 뉴플렉스가 추세는 정말 좋아요. 얘가 실질적으로 그 메타버스 XR의 아이템 부품 같은 게 좀 공급하고 그런 게 있어서 그런지 얘가 움직임은 지금 가장 좋기는 합니다. 그래서 저는 만약에 메타는 좀 보면은 이렇게 위의 종목들을 위주로 보지 않을까. 자, 그래서 내일 뭐 다 필요 없죠 사실. 네옴시티를 대신에 이거 난이도가 이제 그 당일이기 때문에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. 실시간 대응 같은 거 좀 잘 되고, 그다음에 이제 변동성도 클 겁니다. 당일 재료이기 때문에. 그리고 혹은 장 중에 뭐 이제 빈살만이 뭐 회의하면서 갑자기 좀 좋은 뉴스 탁 튀어나오면 그거에 대해서 순간적으로 매수세 몰렸다가 또 순간적으로 매도 나오고, 차익 실현 그 변동성이 아마 내일 엄청 심할 거예요. 그래서 요거는 이제 보시면서 그만큼 좀 날 세우고 봐야 된다. 요거 사빅도 있죠, 이제 보니까. 사빅은 이제 세우글로벌이 좀 대장을 했고, 얘는 또 지독하게 버티고 있네요.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있고, 그 다음에 얘네가 이제 해먹고 가면은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 치료제, 뭐 일동제약 같은 경우 22일 시오노기 그 재료가 있지 않나, 과연 거기서 통과를 하는지. 그 다음에 이제 뭐 바이오 섹터, 2차 전지 재건, 나머지 보던 애들 애플페이도 있고. 자, 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. 그 외에 이제 뭐 개별주도 오늘 좀 반응을 했었는데, STX가 경동인베스트랑 좀 재료 결이 좀 비슷한 느낌이 있어서 그렇게 좀 움직이나, 그 정도 좀 보면 될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이제 뭐 무상증자 종목들이랑 이렇게 신규 상장 움직이긴 하는데, 저는 아무래도 그쪽은 좀 좋아하진 않다 보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영상 항상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, 내일 수능 자녀나 조카분들 있으시다면은 꼭 잘 보시길 바라면서 내일도 돈 많이 버시는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. 내일 시장 10시 꼭 기억을 하시고, 9시에 핸드폰 MTS 열고서 왜 안 움직이지? 이러시면 안 돼요. 가끔 까먹어요. 자,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